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가 또 논란입니다. 이 비명계 현역 의원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수박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막말을 해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 아니 뭐 강경 발언했다고 배제하냐라며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 했던 징계조차 사실은 아무 의미 없었던 솜방망이 징계여서 말이 많았던 인사들입니다. 동일 조건 경쟁이 왜 자객이냐라며 반문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경쟁에서 배제하라는 얘기냐? 강경 발언했다고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두둔했습니다. 마침 그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들이 모두 적격을 받았습니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전해철 비명 현역 의원을 향해서 수박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얘기해서 당직이 없는 양문석 전 상임위원에게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려서 당시 민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직이 없는데 당직 정지가 무슨 의미냐라는 논란이 일었죠. 김우영 상임대표, 강원도당 위원장직 신분으로 서울 은평 출마 선언, 경고 모두 이제 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박의 뿌리를 뽑겠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현역 비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 이제 뭐 조롱을 떠나서 상당히 좀 섬뜩하게 들릴 법도 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이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강경 발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해석하면 강경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해석할 때는 막말이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있으니 당에서 징계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뭐 공천 기준에서 뭐 언제 이후에 막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 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경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배제를 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경 발언에 어떤 이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말 자체를 저건 강경 발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공격하는 강경 발언이지 이게 왜 막말이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명이랄지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막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당대표는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지금 어제 이후에 더 막말이 많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막말을 쏟았던 사람들이 과연 공천에서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강성 지지층, 배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지역구에 와서 나를 밀어줄 것이다. 그러면 사실 뭐 수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 근데 그대로 된다고 해봐요. 현실로 된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을 때 총선의 구도가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겠지만 굉장히 반가울 일이에요. 박수 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봉주 의원이랄지 아까 양문석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말의 수준이 둘 다 굉장히 뭐 도찐 개찐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계속 총선 경선에서 저런 막말을 계속 주고받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러한 시원한 막말에 대해서 본인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인식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내가 지금 공천했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양문석 방통위원 등에 대한 당의 징계가 당직이 없는데 당직 정지 3개월을 해서 의문이었는데 겉으로는 증오의 정치를 하지 말자라고 이 대표가 메시지를 밝혔는데 이들 언행들은 정치권에서 증오의 언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당에서 징계 내린 것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지금 이 대표의 발언도 그쯤 강경 발언은 뭐 공천에서 불이익이 없다라고 들리면 괜찮은 거군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적격 기준에 맞으니까 적격 판정을 했겠죠, 당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확보하고 그리고 산토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중도 무당층에 대해서 어떻게 소구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것인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해시킬 것인가, 그 민심을 얻을 것인가가 사실 모든 선거 각 당의 주안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의 이런 이제 그 적격 부적격 판정이랄지 예비 후보를 걸러가는 이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당의 모습들이 소위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것에 부합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준이 있을 테니까 뭐 적격 판정은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죠. 경선을 거쳐봐야 되니까. 대표가 얘기한 대로 공천했냐 아직 안 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제기한 후보들은 공천에서 뭐 컷오프 시키겠다는 건지 그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명확하게.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멋지게 지는 길로 가지 않아야죠. 그러면은 멋지게 이기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적격 부적격 논란을 두고 김영주 의원님,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보면 경선도 안 한 비명 인사에게 경선 불복했다라며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막말을 해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쯤 강경 발언은 괜찮다라며 적격 판정이 받아졌는데, 이 대표가 공언한 거는 과반 이상의 승리예요. 151석.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속내는 180석일 거예요. 말하자면 위성 정당까지 포함해서 30석이 더 오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 준하는 승리,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은 151석을 해놓고도 매우 양심적으로 보편적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보는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자기 지역 중에서 뭐 충청 일부를 제외하고는 더 뒤로 후퇴할 만한 그런 징후는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막말 논란을 안고 과반 이상 승리가 가능하다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이 과거 많은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상. 저는 그러니까 151석은커녕 그 1, 2당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우리가 소선구제에서 지난번 그 총선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1, 2%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100석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15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도 있는 선거다. 그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왜냐하면 양당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3지대가 어떻게 자기 몫을 하느냐, 그런 걸 재배시켜 놓고 보면 어떤 분석에 의하면 그 포션이 31%까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50% 넘어가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못 가져가는 포션이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수도권은 완전히 말하자면 지난번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151석이 100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저는 없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